몇 가지 부동산에서의 차이점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유형문제집은 낼 거예요. 방정식 유형문제집. 저는 안 해요. 2차 방정식이 나왔는데 그 2차 방정식은 사실은 중상과정으로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거든요. 일단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심화된 내용 진짜 본격적으로 방정식에 대해서 들어가면 할 건데 우리가 고등수학에서 방정식 문제를 풀 게 있어서 얘들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좀 몇 가지만 풀면서 좀 될게요 얘들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X는 B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방정식을 풀어라. 나와서 어떻게 하면 돼? AX는 B X는 A분의 B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나오면 일단은 첫 번째 A가 0이 아님을 확인해야 돼. 0이 아니라면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럴 때는 X는 어떻게 돼? A분의 B라는 근을 얻는 거고요. 그렇지? 만약에 두 번째 이 경우에 만약에 A가 0이야. A가 0이면 어떻게 돼? A가 0이면 좌변은 무조건 0이지. 무슨 X는 0이야. A가 0이야.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은 무조건 0이라고. 우변은 어떻게 돼? 우변은 어떻게 돼? 아예 모르네. 큰일 났네. 이렇게 되면 B가 0일 때와 A가 0인데 B가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그럼 A가 0인데 B도 0이야.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더라도 좌변 무조건 0인데 우변은 B도 0이래. 그럼 해는 어떻게 돼? 무수히 많은 거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우리는 부정 이렇게 얘기해요. 부정. 나중에 부정 방정식도 하잖아요. 뭐를 만들어요? 얘는 뭐예요? A가 0이야. 그럼 좌변은 무조건 0이지. B가 0이 아니래. 얘는 뭐야? 해가 없죠. 해가 없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불능 이렇게 얘기하죠. 해가 없는 상태를 우리가 불능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더라도 2차 방정식인데 최고치 함계수가 미지수가 있으면 항상 걔가 0일 때, 0이 아닐 때 나눠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연습이 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돼야 돼요. 자,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있대. 오케이? 그럼 요 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로 가정을 했어. 그랬을 때 문제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f의 x 여기다 fx라고 하는데 f의 뭐 4분의 x 마이너스 3는요. 요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 베타로 표시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변형을 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 잘해야 된다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거를 못하는 게 좀 많아서 못하는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x 대신에 뭐가 대입됐어? 4분의 x 마이너스 3이 대입됐으니까 여기에는 x 대신에 뭘 대입해? 4분의 x 마이너스 3을 그냥 대입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x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 그렇죠? 기본적으로 구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기 싫어? 하기 싫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를 써야 돼. 어떤 식으로? 그거 엄청 중요해 얘들아. 만약에 진짜 너희들 이거 몰랐으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자, 지금 대답이 안 나오니까 빨리 시간도 없고 끌 시간이 없어. 봐봐. 요 방정식의 근이 뭐라고 했어? 알파랑 베타라고 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통해서 f의 알파가 뭐예요? 0인 거지. 이제 근이니까. 그 다음에 f의 베타도 뭐예요? 0인 거잖아. 그렇지? 즉 f에 있는 요 식의 괄호 안에 누가 나오면 알파만 나오면 그렇지? 뭐를 만든다? 근이다. 0으로 만든다. 이 식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엔 얘도 f잖아. 즉 이 괄호 안 얘를 뭐로 만들어주는? 알파로 만들어주는 x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다. 오케이? 그러면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4분의 x 마이너스 3 얘가 뭐가 된다고? 알파가 되면 된다고. 그렇지?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4알파의 플러스 12 이렇게 되지. 이 방정식의 두 근은 4알파 플러스 12와
4알파? 4베타 플러스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구할 수 있다. 요 방법도 아주 많이 쓸 거예요. 오케이?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다음. 우리가 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이겠다. 마이너스 3은 x 플러스 5 이렇게 했어요. 자,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 근데 이 방정식의 x값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항시키면 되는 거죠. 뭐 어떻게 풀면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 얘는 뭐예요? 0 이렇게 될 거고, 근이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x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무식이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 제곱 마이너스 어쨌든 뭔가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한 요 x값 있잖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래, 근인데 요 놈의 의미가 뭘까요? 얘의 의미. 그러니까 중학교 방정식과 고등학교 방정식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 중3 애들, 얘 중1, 막 초등학교 6학년 애들 다 풀 수는 있지, 그치? 풀 수 있는데, 이 놈의 우리가 이렇게 근을 구한다는 요 근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근의 의미는 뭐예요? 얘들아?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y는 뭐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포물선과 y, y는 x 플러스 5라는 직선과의 교점에 무슨 좌표예요? 교점에 x좌표를 구하는 식인 거지, 그치? 우리가 역으로 해서 우리가 요 포물선과 직선이 있어. 얘네 둘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y 띄고 얘하고 같다 하고선 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구할 거고, x 좌표 두 개를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또 y 좌표도 구하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포물선과 직선이 이렇게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만약 x축이 있다고 하면 요 점의 좌표가 뭐예요? 여기에서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의 별. 여기 또 뭐예요? 2분의 3 플러스 루트의 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이 식을 변형할 수 있어요. 이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8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저 식을 변형. 이렇게 만들었어. 얘는 뭐예요? x로 묶으면 x의 x-3이니까 x절편이 몇 하고 몇이에요? 얘는 어떤 식이에요, 얘들아? 어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라는 2차 함수 포물선과 y는 8이라는, 그죠? 직선과의 교점 x표를 구하는 방정식이라고. 오케이? 얘는 인수분해하면 0이랑 3이니까 x절편 몇이냐고? x절편 0이랑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포물선은 자, 8은 어떻게 되겠어요? y는 8이라는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지. 맞아요? 그러면 포물선과 직선과의 교점이 생기네. 이렇게 내려왔어. 이 점의 좌표가 뭐인 거예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별. 이 점의 좌표가 뭐예요? 2분의 3 플러스 루트의 별.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우리가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거, 여태까지 방정식은 방정식, 함수면 함수라고 생각을 했으면 우리가 고등수학을 할 때는 그냥 그 단원들이 그냥 한 단원이 되는 거야.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한 단원처럼 작용을 해야 돼요. 누가 봐도 방정식 문제인데 걔를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했어?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x 마이너스 2 절대값 플러스 5는 이런 방정식이 있으면 얘를 단순히 어떻게 했어? 그냥 얘를 그냥 x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는 2보다 작을 때로 풀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얘를 만약에 이항을 시키면 얘는 이 식은요, x의 제곱 플러스 5는 2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얘는 그럼 뭐예요? y는 x제곱 플러스 5라는 포물선과 y는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의 교점 x표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 포물선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포물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여기가 몇이고 5고요. 얘는 어떻게 돼? 그래프만 있으면 여기가 2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V자로 꺾이는 그래프거든. 그러면 어딘가에서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고 실제로 구하는 뭐 값을 구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팍팍팍팍 돼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시간에 뭐 할 거냐 얘들아.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려면 너희들이 두 가지가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절대값 그래프가 돼야 돼요. 절대값 그래프. 항상 수학상을 할 때 절대값 그래프를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약반 애들도 또 설명을 했는데 또 몰라. 어쨌든 절대값 그래프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다음 시간에 4시간 수업이지, 그치? 다음 시간에 가우스 그래프도 할 거예요. 가우스 그래프. 가우스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죠. 어쨌든 요 두 가지를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알겠죠? 너희들이 약간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풀 때 난 이렇게밖에 못 풀어. 그냥 방정식 범위 나눠서 풀어야 돼. 가 아닌 그래프, 절대값이 나오던 가우스가 나오던 걔를 그래프로 해석하고 풀 수 있다면 약간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심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많고,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할 거고, 그다음에 5분 남았는데 근계수의 관계만 살짝 설명하고 그냥 끝낼게요. 너희들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혹시 몰라서 우리가 3화만 하고 넘어가가지고 한 별씩은 설명 안 해도 되죠? 알겠죠? 이거는 다시 다음 시간에 처음부터 설명한 거 알고 1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설명을 할게요, 얘들아. 그냥 이런 흐름만 쭉 잡아가면 돼요. 어차피 다 알거든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야, 얘들아. 그러면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왔다는 건 어떻게 인수를 했다는 얘기야? 어떻게 인수를 해서 x-알파에 x-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베타에 x 플러스 뭐예요? 알파 베타 얘는 뭐예요? 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요놈의 근이 얘고 이렇게 근이 나왔으면 이렇게 인수분해 됐고 얘를 전개한 게 얘다. 그럼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식이에요? 같은 식인데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곱해줘? A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A 곱하면 어떻게 되니?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의 알파 베타 얘가 뭐예요?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쭉 이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지? 이 두 식은 어떻다? 같다. 그 위아래를 비교하면 AX제곱 AX제곱 같고요. BX랑 얘가 같아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정리. 얘하고 얘가 같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도 같아야 되네? 그치? A랑 C는 개수잖아. 개수는 개수끼리 몰고 알파 베타는 근이죠. 근은 근끼리 몰고 하면 알파 베타는 어떻게 돼요? A분의 C가 됩니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근과 개수와의 관계. 알파 베타는 근이고 개수는 A랑 B랑 C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간단하게 구출이 되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되는 게 요거죠. 요것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요령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뭐예요? 합 곱하기 x 플러스 두 근의 곱 얘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오늘 숙제할 때 방정식의 근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얘는 뭐예요? 대입했을 때 성립하게 하는 값이죠. 그렇죠? 만약에 방정식의 근이 뭐 k라고 나오더라도 k를 그 2차식에 대입해서 k에 가는 식을 일단은 하나는 확보를 해놔요. 그렇죠? 이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죠. 이런 거랑 그 다음에 편례근 1 플러스 2 루트 2가 하나의 근이에요. 다른 한근은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루트 2임을 확인하기 전에 뭘 확인해야 되니? 이게 하나의 근이면 다른 하나가 이게 되고 싶어. 그러기 위한 조건. 계수가 유리수여야 돼. 유리수여야지만 이게 근이면 이게 짝이야. 유리수란 조건이 나오면 이거면 이거지. 그럼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 이용해서 바로 하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하나의 근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개수가 유리수란 얘기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리수인 거 찾아요. 응? 뭔 소리야?
다시 얘 모르면 안 되는데 대입해요? 하나의 근이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근데 개수가 유리수가 이 얘기가 없어 그럼 뭐야 얘도 근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함정 문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입. 대입이죠 대입 얘가 근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1이 있고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루트 2 없는 거 루트 2 있는 거는 0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0이고 얘는 0이다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만약에 1-i가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뭐예요? 1 플러스 i 하고 싶은데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실수란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중3 너희들 올해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2차 방정식일 거잖아, 그렇지? 3학년이니까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거 신경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중학교 과정에서는 절대 이거 갖다 장난 안 쳐.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에 나오면 한 근 이거다. 다른 한 무조건 이거야. 장난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체도 중학교 교과서에 없어. 너희들 교과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에 관한 문제 잘 안 물어보지 않을 뿐더러 더군다나 이거 갖다 장난치진 않는단 말이야. 한 근 이거면 다른 한 근 이거다 바로 쓰면 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갖다 장난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없으면 장난친 거니까 대입하면 된다. 그 정도까지 하면 되고 방정식에서 자질구레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질문을 통해서 그냥 그 유형들만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가우스랑 절대값 그래프 그릴 거니까 웬만하면 빠지지 마세요.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숙제는 유형 문제집만 푸세요. 2차 방정식. 유형 문제집의 2차 방정식만 푸세요. 가우스 1, 2차 방정식 다 풀어. 1.25 1차 다 풀어요. 유형 문제집만. 다음 문제는 우리가 어디? 단체 복소수까지. 다음 때 복소수까지. 다음